안녕하세요. TV 책을 읽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심각하게 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감을 느끼는 분들도 점점 더 많아질 것 같은데요. 전혀 예상치 못한 이유로 그동안 쌓아 올린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일을 겪으면서 하루하루가 막막한 상황이 이곳저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를 했다고 해서 이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새로운 기회를 잡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합니다. 마음을 위대한 일로 이끄는 것은 오로지 열정, 위대한 열정뿐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원대한 꿈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실행력과 열정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지금 상황은 비록 막막할지라도 코로나도 언젠가는 끝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열정을 따라 움직이신다면 언젠가는 다시 빛을 볼 수 있는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TV 책을 읽다는 책을 통해 소통하고 공유하고 함께하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은 우정이 싹트는 길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 꼭 구독 눌러주세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베스트셀러로 자리 잡은 2030 추계전환인데요. 마우로 기엔의 새로운 부와 힘을 탄생시킬 8가지 거대한 물결이라는 내용으로 함께합니다. 마우로 기엔은 글로벌 트렌드 및 국제 비즈니스 전략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인데요. 현재 펜실베니아 대학교 와튼스쿨 국제 경영학 교수로 재학 중입니다. 그는 인구와 경제의 변화가 기술의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그 반대의 경우는 어떤지에 관한 연구로 가장 독창적인 횡보를 보여준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2030 추계전환을 함께 살펴볼까요? 1장 출생률을 알면 미래가 보인다. 2장 밀레니얼 세대보다 중요한 세대. 3장 새로운 중산층의 탄생. 4장 더 강하고 부유한 여성들. 5장 변화의 최전선에 도시가 있다. 6장 과학기술이 바꾸는 현재와 미래. 7장 소유가 없는 세상. 8장 너무 많은 화폐들로 총 8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1장 출생률을 알면 미래가 보인다부터 발췌해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럽과 미국 그리고 동아시아의 인구가 제자리 걸음을 하는 동안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에서는 과거보다 더디긴 하지만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현재 13억 명 정도인 이 지역 인구는 2038년에 20억 명, 2061년에는 30억 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프리카 대륙의 실제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생각해보자. 학교 교과서에 실린 세계의 지도들은 제작 방식 때문에 북반구에 비해 아프리카 대륙의 크기를 작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아프리카 대륙의 실제 면적은 중국과 인도, 서유럽과 동유럽, 미국, 일본을 합친 것 정도다. 아프리카는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곳의 인구 증가가 낳은 잠재적 이익은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점점 느는 인구 때문에라도 아프리카는 눈여겨봐야 할 곳이 되었다. 좋든 나쁘든 아프리카의 운명이 곧 세계의 운명이 될 수도 있다. 좋은 쪽으로 일이 풀리면 아프리카는 전 세계를 돕는 활력의 주요 원천이 될 것이고, 안 좋은 쪽이라면 역시 전 세계가 그 부정적 결과들을 감지할 것이다. 인구 문제가 곧 우리의 운명은 아니지만 그것은
많은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사람들 대부분은 가장 큰 사업 기회는 주로 서비스 분야에 있으며 IT 기술이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분야가 유망하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아프리카의 인구 증가 현상을 수평적 사고로 접근해 보자. 세계은행에 따르면 아프리카의 농업 규모는 2030년까지 1조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 규모라면 전 세계 경제를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금광을 발견한 것과 마찬가지다. 대부분 도시가 아닌 지방에서 태어나는 아프리카 아이들의 미래는 이 농업 분야의 변화와 발전에 달려있다. 광대한 토지와 풍부한 수자원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는 식량을 자급자족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코코아나 광물, 원유 같은 최치 산업이 아프리카 경제의 바탕이 되었지만, 가까운 미래에는 농업과 그와 관련된 생산 및 관리 산업이 늘어나는 인구를 먹여 살리는 동시에 아프리카의 성장을 견인할 것이다. 2장, 밀레니엄 세대보다 중요한 세대. 우리는 역사상 유례가 없이 혼란한 갈림길 위에 서 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비슷한 여러 세대가 활동하는 무대를 공유하며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두고 경쟁하고 있다. 이 세대들은 자신들이 성년이 되었을 때와 현재의 상황 모두에 맞춰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한다. 2030년이 다가오면서 젊음과 나이듦에 대한 일방적인 정의가 사라지면 세대 간의 역학관계도 바뀔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활력과 젊음을 동요로 볼 수 없을 뿐더러 쇠퇴를 나이든 사람의 전유물로만 볼 수도 없게 되었다. 새로운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은퇴와 노인의학에 대한 우리의 관점도 바뀔 것이다. 여기서 잠시 우리의 부모와 조부모 세대가 지구에서 가장 생산적이고 활기찬 세상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자. 그리고 최첨단 기술의 세계에서 성장한 밀레니얼 세대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특히 60세 이상의 노년층을 주요 고객으로 여기는 장면도 상상해보자. 직원을 고용하는데 나이가 조건이 되지 않는 세상. 예컨대 70세 이상의 사람들이 새롭게 취업하는 세상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광경은 어떤가? 3장, 새로운 중산층의 탄생. 2030년이 되면 신흥공업국 시장의 중산층 소비자 규모는 미국과 유럽, 일본의 5배 이상이 되고 2020년부터 계산하면 2배 이상 많아질 것이다. 이제는 심슨 가족이 아니라 중국의 왕씨 가족, 인도의 싱씨 가족, 혹은 아프리카의 무한기 가족의 활약상을 보게 될 날도 머지않았다. 그 배경도 미국 어리곤즈 스프링필드에 한적한 주택가가 아니라 뭄바이나 상하이 혹은 나이로비 등이 될 것이다. 전 세계의 주요 상품들은 미국 소비자들의 기호가 아니라 개발도상국 중산층의 열망을 반영해서 만들어질 것이다. 하지만 중산층만이 유일한 변화의 원동력은 아니다.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지만 새롭게 부와 명예를 거머쥔 여성들이 또 다른 거대한 변화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4장, 더 강하고 부유한 여성들. 대부분의 재산을 남성들이 만들어내고 소유하며 관리하던 시대는 이제 거의 막을 내렸다. 그리고 금융시장은 거대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요즘은 어째서 더 많은 사람이 수익률 변동이 큰 관리형 펀드가 아니라 주가시장 지수와 연동되는 주식 펀드를 선호하는지 궁금한가? 이제는 어느 정도 짐작될 것이다. 투자하는 사람들 중 여성의 비율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소비자, 저축 고객, 투자자로서의 여성을 잘 이해하면
기업들은 완전히 새로운 기회의 장을 찾을 수 있다. 실제로 여성들의 입지가 올라가고 전 세계 부의 가장 많은 부분을 좌우할 때 여성들의 기호와 선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어느 기업도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여성들이 힘겹게 얻은 새로운 사회적 지위는 권력 구조의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많은 연구가 증명하는 것처럼 추문과 부패가 없고 폭력도 사라진 사회를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른다. 또는 일부 여성들만이 혜택을 누리고 나머지는 더 외곽으로 떠밀려가 사회적 갈등이 전보다 심한 양극화 사회가 형성될지도 모를 일이다. 그렇지만 정치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계없이 여성들은 더 많은 재산을 거머쥘 것이고 낮은 출생률과 노령화가 문제가 되는 미래 사회에서 교육과 보건 문제 등을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여성들을 더 배려하는 쪽으로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영향력을 지닌 여성들이 많아지면 모두가 이들을 새로운 지도자로 쉽게 받아들일까? 여성의 지위 향상이 얼마나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한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여전히 제대로 된 기회를 얻지 못하고 차별받고 있는지를 생각하면 2030년에 완벽한 양성평등이 이루어진 사회가 건설되리라는 견해는 다소 섣부르게 느껴진다. 5장 변화의 최전선에 도시가 있다. 2030년이 되면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도시가 400개는 될 것이다. 본질적으로 이중적인 이 도시 집합체들은 집에 틀어박혀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만 바라보는 과체중 인구들로 가득 찰 것이다. 이런 현상은 사회적 참여가 아닌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것이다. 많은 도시가 전문 지식을 갖춘 창의력 넘치는 사람들의 집합소가 될 것이며 또한 오염과 혼잡 그리고 안전에 관한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다. 기후변화에 가장 많이 노출된 도시들은 깨끗한 물이 부족한 현상과 해수면이 점점 높아지며 밀려오는 바닷물 때문에 고통을 겪을 것이다. 우리의 어떤 행동이 이런 변화를 완화할 수 있을까? 수직농업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 빠르게 발전할 수 있을까? 과학기술로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만들 수 있을까? (6장) 과학기술이 바뀌는 현재와 미래. 잠재적인 발전 가능성 뒤에 있는 중요한 기술을 사물 인터넷이라고 부른다. 사물 인터넷이란 모든 사물에 감지장치와 제어장치를 설치하고 연결하여 공장이나 광산, 에너지 설비, 수송체계, 소규모 상업시설, 차량과 가정, 사무실, 심지어 사람들까지도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보험업계뿐만 아니라 경제계와 사회 전체를 혁명적으로 뒤바꿀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2030년이 되면 약 2천억 개에 달하는 감지장치와 제어장치들이 사물 인터넷 기술로 연결될 것이다. 사물 인터넷 기술이 가장 빠르게 적용될 만한 곳은 공장과 도시, 병원, 소매사, 그리고 운송업계 등이다. 전면적인 사물 인터넷의 적용이 필요한 생태계는 대단히 방대한데 거기에는 앞서 언급한 물리적 장치들뿐만 아니라 자료 전송이나 자료 저장을 위한 설비, 분석, 그리고 정보 처리를 위한 순환 회로 등도 포함된다. 이 거대한 사회 기반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 당연히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런 창조적인 파괴의 흐름을 통해 결국 일자리는 사라지는 동시에 새롭게 만들어진다. 7장 소유가 없는 세상. 전 세계적인 조사에 따르면
연령대에 상관없이 모든 성인과 3분의 2 이상은 자신의 집과 자동차를 스마트폰 공유 어플리케이션에 올려놓고 싶어 한다. 신흥공업구 시장일수록 그 비율이 높은데 공유 경제가 계속 발전하는 데 좋은 징조다. 공유 경제는 기본적으로 소비를 진작하며 여기에 편리함과 저렴한 비용을 더하며 소비자들을 더욱 끌어들인다. 그렇지만 동시에 숙박업소와 운수업 같은 전통적인 산업에 생계를 의지하는 개인과 기업들의 커다란 어려움을 안겨줄 것이다. 이 산업들은 지금 변화라는 커다란 풍랑을 맞이하고 있다. 공유경제는 세대를 거쳐 심지어 수천 년간 이어진 근본적 가정과 염원에도 도전한다. 결국 우리에게 물건을 소유하고 싶은 염원이 사라진다면 미국의 삶의 방식이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40세 이상의 모든 미국 국민은 사유재산 제도가 최소한 자유진영이라고 불리던 곳에서 당연하게 여겨지던 시기에 성장했다. 모든 경제활동은 사유재산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거기에서 이익을 취하는 데 집중되어 있으며 사법제도의 많은 부분도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문제를 다룬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유명 조술가와 사회운동가들이 재산 소유의 주체와 형태에 관해 갑론을박을 벌였다. 우리는 사람들이 무엇을 소유했으며 소유하지 못했는가를 기준으로 사회적 계급과 성취 그리고 행복까지도 정의하곤 했다. 세상은 땅을 소유한 대지주, 상업과 산업에 종사하는 자본가, 집을 소유한 중산층, 무산 노동자와 소농장 등으로 나뉘었다. 이제는 기술 발전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 계층이 탄생했다. 소유한 재산이 아닌 생활 방식을 기준으로 정의되는 이른바 공유계층이다. 물론 더 넓게 보면 기술과 그에 따라 변화하는 문화적 가치가 이런 변화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8장 너무 많은 화폐들. 2030년이 되면 디지털 화폐만큼이나 블록체인 기술을 여러 분야에 적용하는 가능성도 중요해질 것이다. 블록체인 기술은 예컨대 각종 공무, 지적재산, 무역거래, 위조방지, 총기 규제, 빈곤퇴치, 환경보호 같은 다양한 분야에 도움이 된다. 이들은 모두 수평적 사고의 산물이다. 나는 암호화폐가 규제 담당자들을 포함해 수많은 사용자의 상상력을 사로잡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그러려면 우리가 돈에 관해 생각하고 사용하는 방식 자체를 암호화폐가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하며 사업체 경영이나 개인 재무 상황 관리를 넘어서 우리의 삶 자체를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과 지평을 열어젖혀야 한다. 만약 디지털 화폐가 기존의 현금을 대신할 뿐이라면 사람들이 꽤 실망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현금을 주고받는 데 드는 막대한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뿐더러 자원을 절약하거나 탄소 발자국을 지우는 데 도움이 된다면 사람들은 금융업의 지각 변동을 목격하는 동시에 지구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과연 어떻게 암호화폐 기술 활용을 사람들의 행동 변화와 연결할 수 있을까? (2030년을) 준비하기에는 아직 늦지 않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는 세상이 10년 이내 적어도 우리의 인생 어느 지점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깨달음은 기존 사고방식이나 사상을 계속 존중하는 대신 도전하는 방향으로 이어져야 한다. 다양하게 생각하고 점진적으로 발전시키며 모든 선택의 여지를 열어두고 새로운 기회에 집중하며 부족한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흐름을 놓치지 않음으로써 수평적 연결을 추구하라.
지나치게 직선적이거나 수직적이어서 도움이 되지 않은 전통적 사고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2030년의 도전들을 이겨낼 수 없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변화를 위한 가장 빠른 때다.